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리요, 담아! 빨리 했습니다. 4배속 4배속 담합니다. 아, 약간 미친 것 같아, 너. MBN 보도국장이 자사 기자가 갑질을 했나 봐요. 갑질 논란에 저희가 회사 명예 실추 담화에서 한번 포스코 포스코 참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포스코 얘기하지 말기로 했잖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오케이. 네네네. 네. 피모사 음. 그 상무하고 홍보부장하고 이렇게 갔는데 경제부장하고 기자들하고 가서. MBN 경제부장이. 그래서 이제 갔지 않았습니까? 상무가 일이 있어가지고 살짝 빠지려고. 근데 아니 이거는 회사 대 회사로 만났는데 이거는 MBN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해서 가던 상무가 차를 돌려서 집에 갔다가 왔다는 설도 있던데. 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샤워하고 있다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일단 컴백한 겁니다. 야, 컴백 홈이 아니라 컴백 술집. 컴백 술집으로 이제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디어오늘이 기사를 썼죠. 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시선에서 보면 문제 아닙니까? 이거 갑질이에요. 네. 하지만 그때 당시 MBN 그 경제부장이라든가 MBN 쪽에서는 물론 내부에서 MBN 쪽에서 비판적인 어떤 의견이 제기가 됐고요.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MBN 보도국장이 경제부장과 기자에게 엄중 경고. 뭐라고 엄중 경고만 하지 말고 좀 뭔가 좀 경고로 그치면 안 되지. 여기 보면 다시 한번 회사 명예 실추시키면 강력한 조치 취해줄 거야. 이거 뭐야? 아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다시 한번 명예를 이미 한번 실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한 번 실추시켰을 때 이런 조치가 나와야 두 번 실추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저거 술버릇이에요. 저거는 술 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사를 부린 겁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피사를 다시 술을 먹게 해. 해요. 그리고 이번에 MBN 그 경제부장이 가는 거야. 집에 보내. 상무가 전화를 해. 부장이 다시 왔어. 똑같이. 그렇죠. 쌤쌤으로. 식사 자리 결제하고.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오늘 약간 민노기 부장이 금요일에 약간 들떠 있습니다. 요 방송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가거든. 아닙니다. 집에 가면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의가 없니? 방송에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적고 기쁘지 않습니다. 통합당 방송위원 공모를 했어. 야 여기 아주 요게 기라성 같은 분들. 방통위원은 차관급입니다. 위원장은 장관이고 네. 이거 하면은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김효재, 길환영 많이 들어본 이름들인데 김효재 지원했다고요? 전 의원이고요. 네.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길환영. 저랑 인연이 매우 깊죠. KBS. 전 KBS 사장. 제가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에 가서 저 KBS 국정보도 엉망이다. 네. 이 엉망인 보도의 근원에는 길환영 사장과 결국에는 KBS 사장 구조, 선임 구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했고요. 네. 그 뒤로 수년간 KBS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에요. 야, 요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네. 약간 셀프 홍보성 멘트. 나 이렇게 세게 질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민노기 국장 정말 올바른 기자의 표상입니다. 요즘 KBS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보험 들었던 거 아니야? 미디어스인데요. 기사형 광고 홍수에 왜 포털 제휴평가위를 해체하나? 이거 제목만 봐서 모르겠다. 이 제목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리게 달았고요. 잘못 달았다. 어쨌든 이 기사형 광고 홍수 1위가 조선일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의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뭐 기성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조중동 플러스 경제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사를 가장한 광고 결국은 사기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과거에 징벌적인
배상금이죠. 네. 과징금이라고 그러나? 네. 과태료나? 과태료. 과태료를 매기려고 그랬는데 한나라당이 빼줬다. 네. 라고 근데 전해드렸죠, 저희가. 이런 기사형 광고, 이거 포털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나요? 포털 평가 제휴평가위원회가 그 기사를 포털에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적발을 해가지고 계속 적발했는데도 계속 송고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휴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 사기성 있는 그럼요. 기사를 계속 싣는 언론에 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지 주고 있잖아. 전재료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포털에 전제를 해서 뉴스 수용자가 이걸 봤어. 사기당한 거잖아. 그럼 포털 신뢰도에도 먹칠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휴평가위원회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해야지.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가 야 이럴 거면 제휴평가위원회 해체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좋네요. 네. 제휴평가위원회는 대부분 조중동 기자들과 조중동 관련된 기득권 매체의 종사자들이 대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거야. 이를테면은 전국 조폭 관련 단속위원회가 있어. 네. 근데 조폭들이 다 대표를 파견해. 네. 단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게 바로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는 2012년 고발뉴스는 발족한 이래 공익성으로는 대한민국 1위를 저희가 진짜 2위라고 그러면 좀 웁니다 저희. 네. 네. 그리고 영향력 2016년 촛불 당시 네. 미디어 영향력 평가에서 조선일보와 함께 3위에 올랐던 그런 매체입니다. 근데 제휴평가위원회에서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올해 또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휴평가위원회가 네. 조중동을 비롯한 그런 선수들 중심이기 때문에 네. 좋게 안 보죠. 이게 돼야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오케이를 받아야 이 일면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포털 첫 화면에. 저희 고발뉴스와 같은 매체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상호 기자가 가져온 미디어 담화. 네네. 좀 센 걸로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 얘기 해야 됩니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보냈다가 수정을 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반포.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청주. 청주. 네,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 삼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또 청주로 가셔야 돼. 네. 그럼 청주 집을 팔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반포 집은 코딱지만한 집이야. 하지만 단가가 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정부 시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는 시책이면 당연히 반포를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포를 판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진정성이 있네. 근데 바로 수정이 됐습니다. 청주 집을 판다. 청주는 어차피 자기 정치적인 본향인데 그 집은 유지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바로 재건축을 바라보는 똘똘이 집이야. 노영민 비서실장이 택한 집. 저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별로 사연 없는 이야기는 없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노사연.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네. 사연 없는 웃지 마라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사연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아주 조중동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참고로 제가 청주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청주에 아파트 많습니다. 네. 어쩌라고? 저걸 팔았어야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은성수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금융위원장이야. 네. 요 양반도 정부 부동산 전체적인 그 라인업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 관료잖아요. 네. 근데 요 양반도 확인된 것만 집이 두 개 있어. 하나는 세종시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어. 서울에. 응? 그 집들이 참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잠원동 아파트. 지금 서울에는 이분이 현재 옥수동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서울이야.
네. 옥수동에서 댕기기 편하잖아. 편하죠. 예, 그러면 거기- 강남에 있는 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지. 그렇죠. 예? 근데 이분도 역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강남 불패. 아, 잠원동 아파트는 남겨놨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외롭죠.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변 스태프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 대통령의 진위를 언론들이 가지고 의심하고 장난치도록 만드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파트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 계급 그럼요. 문제, 계층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서울시 TBS 보도인데요. TBS 참 재밌게 기사를 써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TBS가 지난 5월 수도권 광역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도한 데 이어 경실련이 서울시의원들의 재산 목록 확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TBS가 지난 5월에 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를 경실련이 발표했는데 갑자기 TBS가 지난 5월에 수도권 광역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도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우리 이런 거 했다.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자랑질. 전혀 상관없지만 경실련이 또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대단히 특이한 기사 작성법이라서 제가 잠시 웃자고 가져왔는데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경실련이 시의원들 재산 목록을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 의원이 110명이래. 되게 많죠. 근데 34명이 다주택자야. 3분의 1이. 1등 되신 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1등이 강대호. 네. 큰 대자에 지포자가 아닌가 싶은데. 아, 강대호. 무슨 만화 무슨 주인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 이해가 가네. 네, 강대호가 30채. 집이 음. 30채. 아, 씨. 뭐하러 의원을 해? 그냥 이 집 저 집 보러 다녀야지. 그러니까요. 자, 앞선 TBS 보도에서는 34채로 확인됐었대. 4채 팔았군요. 그동안 4채 팔았네. 네.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이정인 시의원은 24채. 24채로 뭐 할까? 자,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다주택 보유 상위 9명 네. 중 4명이 부동산과 도시개발 업무를 관리하는 상임위에 있어.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야, 이거는 저희들처럼 집이 없거나 네. 아니면 한 채 사는 사람들을 보내야지. 이건 이익 충돌이 되니까. 그렇죠. 정말 이해관계에 얽혀 집값 안정 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TBS. 이상호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계층의 문제에서 계급 문제로 전반적인 이해 갈등 구조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수당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나 미평분당 맞지? 미평당이나 얘들이 다 사실은 보수당이에요. 보수당의 한계가 계급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무산자,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기 어려운 한계,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대통령 혼자 나서서는 안 돼요. 그 와중에 이 해찬들 부동산 문제 정말 송구하다. 당에서도 나섰어요. 네.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금융 기재로는 땜빵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결국 24, 한 번, 22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규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념적인 이 패러다임의 변화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공규님처럼 네. 부동산을 주거 개념으로 한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만 저는 그 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미통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당은 통일 문제, 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죠, 걔가. 그렇죠. 근데 그 밖에 경제 문제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분리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민주당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미디어 담화. 지금 저희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이름하여 언소주. 소주. 야, 여름철에 특히 생각나죠? 소주. 네. 네. 얼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소주를요? 언소주. 샤베트가 됩니다. 이거를 그 냉각증에 놨습니다만 네. 상당히 좀 낮게 아. 하면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예? 젤 상태의 소주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 한 잔이면 정말 고발마트에 소주는 없니? 언론 소비자 주권 네. 행동 얘기를 하면서 그 소주 얘기를 하는. 아니 사실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언소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각인시켜 드리려고 홈쇼핑적인 방법론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소주 한잔 하실래요? 이런 느낌으로 고발마트에 언소주 있나? 이렇게 두 개가 가잖아 한꺼번에. 네. 언소주. 제가 여기 창립 그 기념식장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계속 일단은 언론이 서야 바로 선다라며 조선일보의 그 광고하는 기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상당히 유용한 정보인데 특히 이 시점 지난번에 이재용이 이를 봐줬잖아요. 네. 아직 대검 차원의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말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새도록 2년 가까이 조사한 내용을 당연히 재판을 회부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회부해야 되는데 구속까지는 뺐어 애들이. 변호사 사서.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더니 재판에까지 회부하지 말라고 삼성을 두둔하는 배웠다는 자들이 대거 포함된 심의위원회 전체가 2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의 뇌물 로비망으로 포섭이 가능한 수준의 소수죠. 그렇죠. 네, 걔들이 아예 재판도 회부하지 마. 국민들 X도 아니야. 금방 까먹어. 라며 봐주도록 했잖아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인데 지난 6월 조선일보가 앞장섰잖아요. 네. 그 조선일보 앞장선 이재용 삼성 앞제비 조선일보의 광고 스폰서 베스트 1, 2, 3가 나왔어요. 오늘 문제입니다. 어딜까요? 지난 한 달 이재용 봐주자고 가장 설레발쳤던 조선일보에 가장 많은 광고를 줬던 스폰서 1, 2, 3 맞춰보세요. 1. 삼성 땡땡. 2. 삼성 땡땡. 3. 삼성 땡땡. 그거 4배속으로 한번 해봐. 말씀해주세요. 삼성 땡. 2. 삼성 땡. 3위. 삼성 땡. 빠밤.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이게 그걸 맞추네요. 생명이냐 전자냐 이게 다르지.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1위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조선일보 방시 일가 신문에 광고를 준 광고주를 확인해 봤더니 삼성전자 1위, 삼성화재 2위, 삼성생명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횟수는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비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볼 때 말이죠. 저희 같은 이 전문가들, 네. 가짜뉴스 단속 전문가들 이런 걸 봅니다. 비고를 봅니다. 비고. 특이사항. 삼성전자에서는 광고를 그냥 안 줍니다. 그렇죠. 전면 광고. 18번을 줬는데 18번을 전면 광고로 줘요. 아니 그 진짜로요. 종이신문에서 그 종이신문 잘 안 보시는 거지만 저도 종이신문을 적지 않게 봤는데 삼성전자는 전면 광고 말고요. 흔히 말하는 무슨 5단 광고라든가 반절짜리. 예. 5단 21. 요런 파고드는 광고. 그렇지. 반면인데 저 사과 이렇게. 예. 그런 광고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전면 광고입니다. 이 전면 광고는 보통 8천에서 1억 정도 호가하는데 이런 중앙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집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런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전면 광고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2억 3억 정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삼성화재에서도
총 14회를 줬습니다. 다 전면 광고입니다. 삼성생명도 갑자기 6월 달에 삼성생명에 뭐 제품이 나옵니까? 예? 저기 뭐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가? 예? 6월 달에 갑자기? 야,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불과 삼성전자, 화재생명 세 곳에서만 저렇게 집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삼성그룹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나아가서 범삼성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된 자본이 운영하는 기업들 네. 광고를 보지 않고 우리가 360도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아파트로부터 반도체까지. 그렇죠. 자, 요걸 전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광고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조중동의 해체만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단초라고 하는 것을 언소주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소주 한 잔 드시면서 언소주 함께 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발뉴스에 언소주 있나? 이거 좋다. 다시. 고발마트에 언소주 있나? 요걸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